주의 깊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금 이 5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전환기,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30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영상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30년, 40년의 인생이 남아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을 그저 늙어가는 과정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60에서 65세는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는 황금기를 준비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정말 중요하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황금기를 준비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정신적 성장과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습관, 그리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은 분명히 돈 복 받으실 겁니다. 이제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핵심 전략은 4분 뒤에 나옵니다. 그 3가지만 기억하셔도 인생이 달라지시니 조금만 인내를 가지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환갑이라고 부르는 60세가 되면 큰 축하를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환갑잔치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100세 플러스 알파 시대를 산다고 하니 60세는 더 이상 대단한 나이가 아닙니다. 여전히 젊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65세가 되어 시니어 패스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있고 연금이 나오는 나이와 같은 행정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나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관적 연령 또는 심리적 연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20년 정도 젊게 느낍니다. 40대인 사람이 마음은 30대 초반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50세인데 마음은 70세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관적으로 실제 나이보다 젊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 연령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60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왜 특별할까요? 이 시기는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 전환기입니다.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환절기와 같은 기간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런 환절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청년기에서 중년기로 넘어갈 때, 중년에서 노년기로 넘어갈 때가 대표적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변화가 느껴지는 시기가 바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60에서 65세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 것처럼 이 전환기에도 우리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레빈스는 이 시기를 특별한 생의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는 일자리의 변화, 몸의 변화 등 많은 전환이 일어납니다. 특히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몸의 변화입니다. 물론 이런 신체적 변화는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은 폐경을 경험하고 남성들도 신체적 변화를 겪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목소리가 변하며 체형에도 변화가 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먼저 느끼게 됩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바로 그것이죠. 중년 후기부터 시작되는 이런 변화는 60에서 65세 사이에 더욱 뚜렷해집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아픈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면, 병원에 간다면 이미 여러분은 이 전환기에 진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의료 수가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몰랐던 몸의 변화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노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절기를 잘 지내면 다음 계절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듯이 60에서 65세라는 인생의 환절기를 지혜롭게 보낸다면 그 이후의 삶도 풍요롭고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60에서 65세 사이의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지 3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바로 공부하기입니다. 공부하기 싫으시죠?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코딩, 챗GPT, 인공지능.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점점 어려워지고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꿀리는 마음, 작아지는 마음, 소심해지는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리적 포만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포만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공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학교에 다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점에 가세요. 60세에서 65세 사이, 이 전환기 5년 동안, 아니, 단 1년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서점에 가보세요. 너무 바쁘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서점에 가서 무엇을 하냐고요? 다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세요. 내 취향에 맞는 책만 고르려 하지 마시고 손에 잡히는 책을 하나씩 들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완독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책의 앞부분 10페이지만 읽어보세요. 제목을 보고 목차를 훑고 서문을 읽은 후 첫 10페이지만 읽어보면 됩니다. 이 10페이지를 읽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기억해 오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단어나 문장을 곱씹으며 이를 통해 다른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이 단어나 문장을 외워보고 적어보고 활용해 보세요. 이런 활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60세에서 65세 사이는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사회적 환경이 변하며 다른 세대와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아직 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년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이 낀 상황에서 심리적 포만감을 얻는 것은 단순히 친구들과 모여 신세한탄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서점에서 가져온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단 한 주로 끝나지 않고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석 달, 석 달이 반년, 반년이 1년이 되면서 여러분 안에 메타인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상황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관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학다식을 통해 여러분은 최신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전혀 알지 못했던 영역에 대해 한 글자라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분야의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귀가 번쩍 뜨이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든 어디서든 그 관련 내용이 나오면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영상으로 보는 것은 30%만 기억되지만 책으로 읽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까지 동원되어 뇌의 97%가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서점에 가는 습관은 여러분에게 관대함을 키우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며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다른 세대와 소통할 때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심리적 포만감을 만들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치 학원에 가듯이 서점에 가보세요. 나만의 시공간을 확보하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이 60에서 65세 시기에 나 자신을 내면으로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유튜브 그만 보시고 당장 서점으로 가세요. 물론 제 영상은 끝까지 보고 가십시오. 그럼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사람 만나기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독성 있는 인간관계는 모두 끊어내라, 손절하고 홀가분하게 살아라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하지만 60에서 65세에 이르면 사실 손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떠나려는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고 남은 것은 한 줌뿐이니까요. 특히 남성들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친구 관계를 더 잘 유지하는 편이지만 배우자가 외출을 제한하거나 같이 다니기를 원해 친구 만남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정말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그룹을 만나야 하는데 첫 번째는 절친 그룹입니다. 절친 그룹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절친한 친구와 절대적 친구입니다. 절친한 친구는 언제 만나도 한결같은 친구를 말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도 다시 만나면 어제 헤어진 것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친구죠. 이런 친구들과 소원해졌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보세요. 예전에 좋았던 친구는 다시 만나도 여전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나이에 과거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가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세요. 잘 지냈어. 오랜만이지만 문득 생각나서 안부 전해. 이 정도의 간단한 메시지로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과거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친구들에게는 꼭 한번 연락해 보세요.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를 함께하며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친구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친구는 절대적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기꺼이 하려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런 친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절친한 친구를 절대적 친구로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인생의 진정으로 좋은 친구라면 여러분을 절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야 할 그룹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와 트렌드를 알려주고 기술 사용법을 가르쳐 주며 미래를 만들어 갈 주역들입니다. 내가 70대인데 20대를 만나러 다녀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0대는 어렵더라도 20대나 30대와의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직접 반응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들의 강연을 들으러 다니거나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유머에 웃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60에서 65세는 여전히 젊은 나이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속에서 만날 사람들의 범위를 좁히지 말고 오히려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품질과 다양성이 여러분의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핵심 전략은 바로 몸 관리입니다.
기승전 몸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가짐이 좋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60에서 65세 시기는 바로 몸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구글의 첫 번째 수석 엔지니어이자 미래학자로 유명한 그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하루에 영양제를 100알 이상 섭취하고 매년 약 11억 원을 자신의 건강 관리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강조하는 몇 가지 핵심 영양소는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오메가3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혈관 건강에 가장 우수한 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25세에서 30세 이상이라면 특히 섭취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비타민 D입니다.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우울증, 인지 기능, 기억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20분씩 햇빛을 쬐거나 보충제로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 항산화제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넷째,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인지질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치매가 온다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물론 이런 영양제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영양제 외에도 60에서 65세에 반드시 해야 할 몸 관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필수입니다. 이 시기에 질병의 조기 발견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헬스장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많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생활 운동만으로도 60에서 65세 사이에 느끼는 신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것이 심리적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전략, 몸 관리는 다른 모든 전략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활발한 사회생활도 지적 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트랜스휴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몸의 여러 부분을 치환하고 관리하면서 무병장수를 꿈꾸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몸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중요한 인생 전환기를 현명하게 보내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부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서점에 가서 자학다식의 정신으로 다양한 책을 접해보세요. 책의 10페이지만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가져와 일주일 동안 곱씹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정신적 세계를 넓히고 다른 세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사람 만나기입니다. 절친한 친구와 절대적 친구 같은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젊은 세대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관찰하며 세대 간 격차를 줄여 나가세요. 인간관계의 범위를 좁히지 말고 오히려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몸 관리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영양제와 운동을 통해 몸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코큐텐, 포스파티딜세린과 같은 영양소는 의사와 상담 후 적절히 섭취하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더 나은 노년, 더 행복한 인생,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시기는 분명 도전적인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노년기로 접어든다는 것은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30년, 어쩌면 40년까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소중한 전환기입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날개를 펴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기를 통해 새로운 자아, 새로운 삶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전략은 60에서 65세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습관들은 어느 나이에 시작해도 좋은 것들입니다. 젊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습관이 일찍 형성될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왜 이런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는 알파 세대, 베타 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게 40대, 50대는 이미 노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이에 잘 적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 적응을 하는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보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변화의 도가니 속에서 함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전략 공부하기, 사람 만나기, 몸 관리하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긴 여정을 건강하고 현명하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인 60에서 65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머지 인생의 질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